안녕하세요. 저는 리암입니다. 뉴욕에서 IT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가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들으면 멋져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쑥쑥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또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월요일 아침이 됐고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거죠. 가만히 앉아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어요. 어디든 떠나고 싶었거든요. 도쿄. 너무 바쁠 것 같고 오사카. 사람 많을 것 같고. 우연히 검색된 후쿠오카라는 도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직감했죠. 여기다. 비행기 표는 5분 만에 예약 완료했어요. 그렇게 여행이 시작됐어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볼을 스쳤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뉴욕에선 매 순간 성과와 마감일을 쫓아다녔는데 여기선 누구도 저를 쫓지 않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 대충 잡은 택시 기사님께 중심가로 가주세요라고 부탁했죠. 처음 보는 낯선 거리 풍경에 괜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도심에 도착하니 활기가 넘쳤어요. 상점, 식당,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빼곡한 텐진 거리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향긋한 어묵 냄새와 바삭하게 튀겨진 가라아게. 냄새가 뒤섞인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도시의 에너지에 빠져들었어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죠. 다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역할도 기대도 없이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의 넉넉한 하루하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 삶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일본 친구가 근처 온천 마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라며 추천해 주었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었으니 그래, 가보자. 싶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온천 마을이었어요. 골목마다 전통적인 목조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조그만 가게에서 온천 달걀을 팔고 있길래 호기심에 하나 사 먹었어요. 담백하고 따뜻한 그 맛이 온몸을 녹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노천탕에 몸을 담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하늘엔 별들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이 잠기자마자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뉴욕에서 쫓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게 진짜 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만큼은 마감일도 성과 압박도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온천에서 몸을 식히며 작은 휴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 보네요. 저는 서툰 일본어로 네, 맞아요. 정말 좋네요. 라고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온천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단순히 몸만 씻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죠.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렸어요. 뉴욕에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은 항상 성과와 목표에 종속돼 있었는데 이곳에선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보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쿠오카의 시간은 제게 치유와도 같았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준 전환점이었죠.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쉬었던 그때의 경험은 제 내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돌아온 뒤 제 머릿속은 온천 마을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온천의 기운을 미국에서도 재현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여행의 여운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일본식 전통 온천을 열자. 그렇게 모든 저축을 투자해 작은 땅을 임대했고 설계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후쿠오카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기고 싶었어요. 나무로 지은 전통 가옥 스타일, 자연과 어우러진 노천탕,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하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일본식 건축 설계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건축 규제와 안전 기준은 일본과 전혀 달랐어요. 가볍고 자연스러운 목조 건물이 미국 규정에는 화재 위험 건물로 간주되었고 노천탕 설비도 복잡한 배수 시스템과 난방 설비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본식 스파처럼 간단히 만들면 안 되나요? 현지 건축회사 사람들은 제 사업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온천은 그냥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곳에 불과했죠. 저는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전통 온천 장인들에게 기술 협업을 요청했는데 뜻밖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노하우는 외국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전통을 지키려는 자부심은 이해했지만 막다른 길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첫 고객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문을 열었지만 첫 주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온천을 찾아온 대부분의 고객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소수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었어요. 미국인 고객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이상한 문화 체험 정도로 여겼죠. 이게 대체 뭐야? 물에 몸을 담그는데 돈을 내라고. 집에 다들 욕조가 있는데 굳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화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비싼 욕조로 취급받았어요. 심지어 몇몇 고객은 목욕을 집에서 하지 왜 여기 오냐? 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온천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탕을 사용하는 공간인데 대부분의 고객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과 물을 같이 쓰다니 비위생적이다라는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왔죠. 결국 고객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이미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은행 대출마저 거절당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저는 매일 밤 재정 자료를 뒤적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온천 사업을 했냐? 라는 냉소적 반응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때는 저를 응원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죠. 하루는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은 더 이상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스스로 위로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업장 간판을 떼어내던 날,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업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고
제 꿈은 산산조각 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실패가 훗날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란 사실을요. 온천 사업이 망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먹먹하고 밤이 되면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죠. 그때 대학 시절 친구였던 앨리스가 연락을 해왔어요. 리암, 이럴 때일수록 기분 전환이 필요해. 로스앤젤레스에 잠깐 와서 쉬다가.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실패한 사업가가 어디를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앨리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LA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앨리스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내 표정이 죽은 사람 같아. 오늘 당장 널 어디 좀 데려가야겠어. 저녁이 될 때까지 바닷가를 거닐고 햄버거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앨리스가 말했어요. 이제 제대로 쉬게 해줄게. 한국식 찜질방 가자. 찜 뭐? 목욕탕 같은 거야? 비슷한데 훨씬 더 좋아. 반신반의하며 차를 타고 한인타운에 있는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건물 같았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내고 키와 옷을 받았어요. 공용복. 어색했지만 앨리스를 따라 남자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을 지나서 들어선 첫 공간은 커다란 대형탕이 있는 목욕 구역이었어요.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시원한 얼음탕, 그리고 여러 개의 샤워 시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광경은 아니었지만 온천 사업을 했던 저로선 낯설지 않았어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공용복을 입고 나와보니 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커다란 매트가 깔린 라운지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간식을 먹고 있더군요. 여긴 뭐지? 자, 따라와. 앨리스는 날 끌고 가장 뜨거운 한증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방은 불가마라고 불러.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버틸 수 있다고. 제 표정을 본 앨리스는 웃으며 일단 들어와 봐. 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땀만 나고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었지만 몇 분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지? 근데 참 신기하지? 여기선 걱정거리도 땀과 함께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한참 땀을 뺀 뒤 얼음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식히는 순간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차갑고 상쾌한 공기에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조화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라운지로 돌아와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땀을 빼고 나온 듯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어른들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씻거나 쉬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제가 실패한 온천 사업에서 놓쳤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연결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죠? 네, 정말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찜질방이 가족, 친구들끼리 같이 오는 공간이에요. 다들 여기서 하루 종일 먹고 쉬고 수다 떨죠. 그날 찜질방을 나서는 길에 온몸은 피로가 싹 풀린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치유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식 찜질방의 이 다채로운 문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온천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시설만 만들었지 사람들이 쉬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 찜질방의 개념은 치유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며 에너지를 나누는 공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그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자. 단순한 스파나 온천이 아닌 사람들이 연결되고 치유되는 복합 휴식 공간을 말이죠. 로스앤젤레스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식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쉬고 치유받는 곳이었죠.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온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대화하는 모습, 다양한 방에서 땀을 빼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일상적인 풍경이 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이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미국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지만 단순히 한국식 찜질방을 복사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온천 사업에 실패해서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삶에 맞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현대적인 복합 휴식 공간을 만들자. 한국식 찜질방의 철학을 기반으로 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더해서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 투자 상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찜질방의 장점을 미국식 웰니스 센터와 결합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방과 얼음방은 기본이고 요가 스튜디오와 명상실, 스낵바까지 있어요.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찜질방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죠?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온천 사업 실패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이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다행히도 몇몇 투자자들이 제 열정을 보고 가능성을 느꼈고 결국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넓은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도심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잠시 벗어나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적합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설계와 인허가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식 온천 시설 때보다 몇 배는 더 복잡했어요. 황토방과 소금방 같은 뜨거운 방을 설계하려면 벽과 바닥의 재료부터 난방 시스템까지 철저한 안전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벽을 이 재료로 만들면 황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안 됩니다. 불에 취약하니 다른 자재를 써야 해요. 미국 건축 기준과 찜질방의 전통적 개념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얼음방 설비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초저온 방을 유지하려면 고급 냉방 시스템이 필수였는데 공사비는 예산을 훌쩍 초과해 버렸죠. 공사비가 부족해 공사가 몇 달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이해하고 찾게 만드는 것이었죠. 힐링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지었고 소셜미디어와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인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 땀을 빼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현지인들이었어요. 찜질방. 그게 뭔데요? 사람들에게 찜질방을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 설명회에서 저는 직접 시설을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뜨거운 방에서 땀을 빼고 시원한 얼음방으로 이동해 몸의 열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풀리죠. 그리고 식당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다행히 체험해본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들이 핫앤콜드 챌린지라며
얼음방과 불가마 체험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SNS에서 빠르게 화제가 됐습니다. SNS 반응 덕분에 힐링 스튜디오는 단숨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형성되었죠. 한 번 방문한 고객들은 매번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왔고 우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오픈 후 몇 달 뒤, 한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뜨거운 황토방에서 한참을 쉬고 나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갔던 찜질방이 생각나요. 너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치유와 연결의 공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온천 사업이 실패했기에 저는 사람 중심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찜질방에서 얻은 교훈이 힐링 스튜디오의 성공으로 이어졌죠. 이제 힐링 스튜디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침내 실패와 좌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배움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